울산시가 문수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5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24시간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이 가능한 울산 117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가 헛소란 곡물상만을 털어온 전문 절도범이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올해 62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의 규모가 내년에는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어제 오후부터 울산 지역에 내린 비는 오늘 오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총 강수량은 20에서 50mm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곳에 따라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여 아침 최저 19.1도, 낮 최고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에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울산시가 문수산 개발 비리와 관련해 도시국장 등 5명을 무더기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문책 인사에 공직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문책을 받게 된 공무원은 모두 6명입니다. 당시 건축주택과장 등 2명은 직위 해제 3개월, 당시 도시개혁과장 등 3명은 직위 해제 45일씩 모두 5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현재 울주군 소속인 당시 담당자 1명도 비슷한 문책을 받을 전망입니다. 단일 사안으로 국장 1명, 과장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공무원이 문책을 받기는 광역시 승격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산시는 공무원 징계법상 이들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나 가장 강력한 문책인 직위 해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관계됐던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그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저희들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위 해제된 공무원들은 시정지원단에 속해 도로변 쓰레기 수거나 하수구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번 문책은 최근 검찰이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이나 과오로 기부 체납 부지가 누락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도시국장을 포함해 무려 5명의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는 소식에 공직사회는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문책으로 공석이 된 도시국장에는 이종환 도시개발과장을, 건축주택과장에는 김도헌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이제 학교 폭력을 신고하려면 국번 없이 117로 하면 됩니다. 경찰관과 전문 상담사가 24시간 근무하면서 학교 폭력 피해 신고 접수는 물론 상담과 치료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117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117 센터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툭툭 치고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 되죠. 학교 폭력 피해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런 친구들이 또 그렇게 한다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힘을 좀 북돋워 주시고요. 학교 폭력 신고를 받는 울산 117 센터입니다. 이곳에는 경찰관과 교육청, 여성가족부 소속 전문 상담원 등 9명이 합동 근무를 하면서 학교 폭력 피해 신고 접수는 물론 학교 폭력으로 인한 고민 상담까지 맡고 있습니다. 117 센터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번호 없이 117만 누르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 치료가 필요하면 지역 상담센터와도 연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신고 내용을 더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스쿨폴리스나 각 경찰서와 여성청소년계 직원이 직접 학생을 만나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울산 지역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는 198건. 117 센터 개소가 학교폭력 예방에 얼마나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고물상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여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방범이 허술하고 값비싼 고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에 한 고물상, 쌓여있는 고물들 사이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고물을 유심히 살피더니 구리만 골라 가져갑니다. 37살 김모 씨는 지난 1년 동안 고물상만 돌며 22차례에 걸쳐 5,200만 원 상당의 고물을 훔쳤습니다. 방범이 취약한 변두리 고물상만
주로 노렸습니다. 현장에 감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안 계시나요? 네, 아무도. 훔친 고물은 다른 고물상에 팔았는데 고물상들은 고물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도 않고 차량 번호만 적어뒀습니다. 훔친 차량에 훔친 차량 번호판을 단 김 씨는 경찰 추적을 쉽게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확인 자체가 힘드니까 일단은 저희는 차량 넘버하고 받아놓거든요. 김 씨가 훔친 건 구리와 청동, 알루미늄 같은 고가의 고물들. 일반 고철은 킬로그램당 4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리는 킬로그램당 9,000원, 청동은 5,000원에 달할 정도로 값이 비쌉니다. 처음에 하게 되는 거는 막 공장 일을 하다 보면 구리라든지 뭐 알루미늄 이런 게 조금만 양을 가져가도 돈이 좀 되니까 그래가 막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말. 하지만 한 고물상 CCTV에 포착되면서 김 씨의 절도 행각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쫓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발전용 가스엔진을 독자 개발해 해외로 수출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성공적으로 시운전을 마친 가스엔진 힘셀은 기름 대신 LNG를 연료로 사용해 최대 13,00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내년 2월 말 열리는 제3회 행복나눔 메세나 페스티벌을 위해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사는 이에 따라 페스티벌에 출전할 8팀을 선정하는 오디션을 시작으로 팀별 7차례의 무료 공연까지 행사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남 울산 지역 주류업체인 무학이 오는 24일까지 대학생 기업체험단을 모집합니다. 대학생 기업체험단은 다음 달 2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장 견학을 통해 생산 과정을 체험하고 제품 보고서와 마케팅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업탁 컨벤션 웨딩에 아침밥을 먹고 다니자는 공익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방학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로비 입구에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기증한 유물들만 모아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대작은 아니지만 조상의 삶이 묻어나고 시민들의 정성이 모여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이영남 기자가 소개합니다. 17세기 중엽 면포 솜장옷 등 중요 민속 자료인 양반 복식 10점. 이 유물은 1969년 학성고등학교 신축을 위해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것으로 경주를 거쳐 이제 울산 박물관에 자리 잡았습니다. 경주 박물관에다가 우리가 언제나 찾아올 조건하에 보관을 했습니다. 해놨다가 울산 박물관이 생김을 해서 이제 전체 문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조선시대 울산 출신 무관 부자가 쓴 부부길기는 울산시 지정문화재입니다. 1600년대 40년 주기로 무관이 된 박계숙, 박치문 부자가 함경도 근무 당시 군대 생활 등을 기록한 일기 모음으로 후손들이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조상으로서부터 물려받은 건데 그걸 갖다가 뭐 내가 혼자 우리 농 밑에 이어놓는다 내 책장에 꼽아놓으면은 이게 사장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접할 수 있고. 이처럼 울산박물관에 기증된 유물은 모두 1,800여 점. 울산박물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이 가운데 780점을 모아 기증유물 특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예전 울산에 살던 조상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상을 주제로 모았습니다. 시민들의 기증이 없었다면 개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기증품, 선물을 중심으로 기증유물 특별전 박물관으로 온 선물은 이곳 울산박물관에서 9월 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올해 62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의 규모가 내년에는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서울대공원 에버랜드와 함께 전국 3대 장미원으로 꼽히는 울산대공원 장미계곡의 규모를 크게 확충해 전국 최대 장미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대공원 동물농장도 면적을 넓히는 한편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앵무새 체험장도 전국 최대로 키워 장미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신고리원전 3, 4, 5, 6호기를 관리하는 새로운 원전본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오는 29일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실시 설계 계획이 승인되면 신고리원전 3호기부터 6호기까지 4기를 관리 운영하는 원전본부 신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지원 사업은 물론 원전 관련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고리 1호기 폐쇄와 원전 증설을 반대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규제 조례 개정과 조기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남구의회와 중구의회, 울주군의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즉각 대형마트 규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구의회는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라며 중소상인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울산 지역 택시업계도 내일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양대 노총 택시노조 등 4대 단체는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생존권 사수결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5,700여 대의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대책을 오늘 발표할 계획입니다. 올해 작황 부진 등으로 울산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난주 농산물 경락 가격을 조사한 결과 1년 전에 비해 양파와 쌈배추는 66%, 거봉포도는 44% 상승하는 등 20개 주요 농산물 가운데 13개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박은 25%, 참외는 50% 하락하는 등 7개 품목의 경매가는 1년 전보다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공업센터 50주년을 기념해 타임캡슐에 담을 개인 수장품을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장품은 엿삭성과 상징성, 대표성이 있는 500점을 선택할 예정이며 50년 뒤인 2062년 울산공업센터 지정 100주년을 기념해 개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또 미래의 누군가에게 쓴 편지를 타임캡슐에 담아 50년 뒤 수신자에게 배달하는 희망의 편지를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